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2주차 1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학 원론 책을 나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교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이란 말, 글로벌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4년 동안 잘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경영이란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이란 말이 뭐 TV나 뉴스나 라디오에서나 어디서나 많이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경영이라는 데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는 남학생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틀린 답이라도 좋으니까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해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배움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어로서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 옆에 있는 그 여학생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마 머릿속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그랬지만 그걸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영이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은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기업이라느니 뭐 그다음에 관리라느니 그다음에 뭐 효율이라니 그다음에 뭐 효율성이라느니 효과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잡고 전체 교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경영을 하는 주체, 누가 경영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경영을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이라는 건 주체가 뭐가 됩니까?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럼 기업이 왜 경영 활동을 하느냐? 기업이 왜 경영 활동을 하느냐?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때는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에 뭐 이윤 추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윤 추구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뭐 고객 만족 이런 식으로 많이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F 같은 거 보면은 뭐 기업 고객의 만족이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사실 고객이 만족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목표 달성, 이윤 추가는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질문이 뭐죠? 어떻게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거나 그냥 뭐 고민만 하면은 목표 달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업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뭐를 사용을 합니까?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물적 자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인적 자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본가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자원을 사용을 해서 목표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을 사용을 할 때 그냥 막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자원을 그냥 막 사용했을 경우에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하는 뭐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을 할 때,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걸 다시 정리하면은 기업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또 단어가 나왔죠. 효율성, 효과성,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던 그러한 단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효율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단어로서 한번 입으로 한번 풀 센텐스를 만들어서 한번 효율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효율성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효율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이에요. 효율이란 게 뭐죠? 비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결과물이죠. 아웃풋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공장에서 제품은 두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장이 있는데 똑같은 물량을 만드는데 하나 A 공장, B 공장이 있는데 A 공장에서는 5명이 10개를 만들고 B 공장에서는 10명이 10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봤으면 어떻게 되죠? 아웃풋 10개 생산품은 똑같죠. 근데 인풋 자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A 공장은 5명, B 공장은 10명이 됐을 때 우리는 A 공장이 훨씬 더 B 공장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풋 자원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생산을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한 이야기가 효율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효율성은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 효율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또 생산성과 같이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인풋 자원을 적게 들이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생산량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효율성이라고 다시 정리하면 그런 거죠.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풋이라는 거는 사용하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웃풋은 그 자원을 사용해서 나온 뭐죠?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효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과성. 효율성이랑 효과성이랑 굉장히 서로 막 혼용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효과성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효과성,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지금 요즘 계절이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뭐죠? 감기 같은 거 많이 걸리죠. 감기 걸리면 이제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니까 옷 입는 것을 잘 결정을 못해서 낮엔 덥기 때문에 조금 얇은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타이레놀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판피린 먹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약간 오전에 머리가 아파서 판피린을 먹고 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판피린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먹는다. 왜? 그러면은 저는 뭐죠? 오늘 아침에 판피린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저는 그 아스피린을 안 먹고 판피린을 먹었을까요? 왜 저는 타이레놀을 안 먹고 판피린을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친구는 뭐죠? 아스피린을 먹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타이레놀을 먹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뭐요? 뭐 저처럼 판피린을 먹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어떤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뭐죠? 판피린 먹었을 때 훨씬 더 두통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타이레놀보다는 아스피린이 훨씬 더 그 약을 먹었을 때 뭐죠?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플 때 판피린을 먹으면은 머리 두통을 없애준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판피린이 두통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통이 왔을 때 타이레놀을 먹는 친구는 타이레놀이 두통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효과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목표에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럴 때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두통에 비유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경영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 제품이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 고객이 누구냐면은 장년층, 그러니까 뭐 노인 계층을 위한 것이다. 근데 노인 계층을 위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매출을 늘려야 되겠죠. 그럴 때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SNS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TV 매체라든가 인쇄 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가지 그 옵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죠? 당연히 SNS보다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은 SNS라는 매체에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SNS로 우리가 광고를 한다면은 그 광고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목표 고객인 나이 드신 분들한테 대부분 전달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그 제품에 대한 목표 고객이 젊은 층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쇄 매체보다는 SNS를 통한 광고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효율성이란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효과성이란 얼마나 목표에 달성하였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하면요. 경영이란 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업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에 대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자원이 어떻게 되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면 자원이 무한대라면 어떻게 되죠?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막 사용해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옛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혹시 일사후 때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나요? 일사후퇴? 일사후퇴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사후퇴라는 거는 우리가 6.25 전쟁이 나서 굉장히 그 북에서 그 북한군하고 중공군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연합군으로서 이제 막 싸우게 됐죠. 그래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연합군이 쫙 어떻게 되죠? 북한으로 진격을 해서 두만강까지 이제 다 와서 거의 다 이제 남한 그 한반도를 거의 다 이제 그 점령할 수 있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북경 그 중국 북경에서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결국 38선에서 우리나라가 분당이 됐는데 그때 중공군이 썼던 전략이 뭐였습니까? 그때 중공군이 썼던 전략이 인해전술이었습니다. 인해전술. 그때 이제 인해전술을 썼을 때는 중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인력 자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인력 자원을 어떻게 썼어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자원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지 않아도 그 중공군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죠.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뭐예요? 연합군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겨가지고 점점 남하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한 예에서 봤듯이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다면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는 자원이,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효율성이 무엇인가, 효과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효율성하고 효과성이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활동을 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이제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이 높아지면 효과성이 높아지나요? 효과성이 높아지면 효율성이 높아지나요? 어떻게 되죠? 한번 앞에 계신 분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율성하고 효과성이랑 무슨 관계 있을까? 서로 정비례할까? 같이 올라갈까? 같이 내려갈까? 혹은 반비례할까?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로 할 때 우리가 그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뭐를 합니까? 기업에서는 광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광고. 광고를 하게 되는데 광고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고객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면 효과성이 어떻게 되죠?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광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를 많이 쓰는 거죠? 자원을 많이 쓰는 거죠. 자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쓰면 효율성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죠. 효율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라는 게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 제품을 목표 고객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가 광고 활동을 많이 하면은 효과성은 높아지겠지만은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효과성과 효율성이 서로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경영자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드린 예는 극한 상황에서 얘기해요.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효율성이라는 건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풋 자원을 줄이거나 아웃풋 자원을 늘려야 됩니다. 자, 인풋 자원을 줄인다. 그러니까 아웃풋 생산량을 그대로 두고 인풋 자원을 줄이면 어떻게 되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0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5명이 하던 것을 우리가 업무를 개선을 함으로써 3명이 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풋 자원이 줄어드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웃풋 자원을 그대로 두고. 또 하나는 뭐죠? 인풋 자원을 그대로 두고 생산량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명의 직원이 10개의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를 개선을 해서 10명의 직원이 20개의 제품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 자원을 묶어두고 아웃풋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거죠. 인풋 자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아웃풋 생산량을 늘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생산량을 그대로 두고 인풋 자원을 줄이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인풋 자원을 그대로 주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 세 번째 방법은 인풋 자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경영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냐 하면은 자원이 어떻게 되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냐면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원을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효율성, 효과성이 경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효율성과 효과성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죠? 효과성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효과성이라는 건 뭐에 대한 얘기죠?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향에 대한 이야기고 효율성은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에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뭐에 대한 이야기죠?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졌을 때 비로소 효율성이 높은 것이 뭐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선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부들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가게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어부들이 바다를 나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어느 지역에 뭐죠? 그 고기가 많은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많은 지역에서 뭐죠? 투망 작업을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많이 우리가 투망 작업을 해도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투망 작업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고기가 많은 지역에 갔느냐 못 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에 대한 얘기죠?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이 올바로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일 위에 탑 매니지먼트, 미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로우 레벨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향에 대한 얘기는 효과성에 대한 얘기인데 누가 결정을 하죠? 주로 탑 부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이사들이 혹은 최고 경영자들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로 결정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중간 레벨 단계, 그 다음에 로우 레벨 사람들이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로 효과성에 대한 얘기는 어디서 많이 담당을 해요? 탑 매니지먼트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효율성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되죠? 로우 레벨 매니지먼트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탑 매니지먼트가 올바르게 방향이 설정이 됐을 때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부 얘기를 했죠. 어부가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고기 없는 그런 바다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뭐죠? 투망질을 해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목표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올바르게 설정된 방향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때 우리가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다시 정리하면 경영이란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고 효율성이란 인풋 자원 대 아웃풋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풋 자원을 줄이거나 혹은 아웃풋 생산량을 늘리거나 혹은 인풋 자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이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성은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반비례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업 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여야 되는데 서로 담당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얘기는 주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탑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성에 대한 얘기는 주로 중간 이하의 레벨에서 효율성이 많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동시에 작동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경영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에 그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 당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지성인이라는 것이 산업사에서는 얼마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에서는 지성인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서 얼마나 변화를 많이 시킬 수가 있느냐로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서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그러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4년 동안에 길러야 될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의 단어로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야기가 됐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단어로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잘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첫 수업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경영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영이 뭔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영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어로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훈련을 4년 동안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단어로서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주차 첫 교시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제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